노무사, 행정사는 좀 생소해. 크게 익숙하지 않고 맞아요. 노무사는 내가 일하면서 문제 생기면 뭔가 해주겠다 네. 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는 뭐 해주는 거지? 왜냐면 다른 데서 다 대행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사를 사람들이 좀 친숙하지 않잖아요. 네네. 좀 떠올리려면 어떤 직업을 떠올리면 좀 근사치에 가까운 직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네. 탐정입니다. 탐정이요? 네. 이게 탐정이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별도의 자격증이 따로 있고 뭐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니고요. 피아라는 단체도 행정사 협회 안에 산하단체로 있고 그럼 행정사가 하는 게 탐정을 하는 거예요? 네. 우와. 행정사 업무 범위 안에 탐정 업무가 포괄적으로 같이 사실 그러면 탐정사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멋있다. 탐정사라는 우리가 돈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되는 것도 인하는데 탐정사였으면 이거 계속 사진만 찍고 다니면 돈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잠못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흥신소, 탐정사 이런 것들이 다 행정사의 업무. 네, 맞습니다. 업무라는 거죠? 경찰 출신 이제 행정사분들이 보통 이제 민간 탐정 자격을 가지신 상태로 이제 불법 흥신소들을 조금 이제 추합해가지고 탐정사무소를 차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사들도 원 출신들이 많이 있네요. 경찰 그렇죠. 출신이 예, 있으시고 맞습니다. 개발 쪽 국정원 출신이 계시고.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왜곡된 게 많은 게 검사가 총질하거나 변호사가 싸움을 하거나 맞아요. 변호사 그쵸. 전복을 하거나 1,000원짜리 변호사. 변호사가 그렇게 자료 수집한 불법이 없어요.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검사가 검찰청에 총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변호사는 자료 수집 권한이 없구나. 없습니다. 사실 저는 변호사한테 선임하면 변호사가 자료를 다 수집해서 정리해서 아닙니다. 재판에서 이겨주는 줄 알았어요. 증거를 찾아오라 그래. 저희가 다 아는 하면 변호사는 그걸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자기들이 법전 내용에 맞게끔 서면을 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뭐 조사를 이혼 소송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변호사가 절대 흥신소 가서 증거 수집해오라 그랬잖아요. 맞아. 행정사는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나 이런 걸로 대형 로펌들은 행정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들도 그래서 비싼 거구나. 네. 돈을 많이 받고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그렇죠, 맞아요. 질문이 하나 들었어. 이혼할 때 뒷조사. 가능하죠. 그게 탐정사, 흥신소가 하는 일이 네. 그래서 그게 합법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흥신소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한테 사진이나 이런 것만 전달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사실조사서라는 거를 저희 도장이 찍혀서 나가는 공중문서가 나가요. 우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 내가 눈으로 목격했고 거기에 대한 사진이 그러면 들어가서 증인이 되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네요. 판사가 뭐 그냥 물어볼 것도 없죠. 그냥 그거는 공증된 문서기 때문에 자격사가 미쳤다. 확인한 내용이니까. 그냥 진술하는 그 의뢰인이랑 다른 거야. 우리가 은행 대출 들어갈 때 공인중개사가 서명했느냐 안 했느냐를 은행에서 보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와, 파워가 확 달라지네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그 법률 서식들만 보고 나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는 막상 딱 업무를 수행을 하려고 보면 무섭죠. 무서워요. 이 무서운 경우들이 대다수가 많고 그리고 뭐 사실 뭐 변호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영업직이기 때문에 뭐 보험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일이 오죠. 대부분 막 도장 찍고 뭐 서면을 쓰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계약하러 오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친절하죠? 그럼요. 네, 친절하죠. 독일와는 다르게 네. 정말 친절하시고 엄청 친절한 형님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재밌게 너무 잘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처럼 유튜브도 하고 SNS에서 좀 얼굴도 알리고 막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계획은 좀 하고는 있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게 행정사도 그렇고 뭐 변호사들도 그렇고 되게 딱딱한 업무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과는 좀 대조되게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이 자격사들 중에서는 좀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영업을 많이 하시는 우리 행정사분들은 각자 채널도 꼭 개설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몰라서 못 쓰는 것 같아. 알면 맞아. 불안해서라도 행정사를 써야 돼. 맞아요. 부동산도 그래요. 아파트 담당. 아파트만 좀 주특기로 하시는 분이 있고 공장 창고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치. 나눠져 있어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업무가 주특기신지 좀 저는 이제 인허가 쪽이랑 법률 검토가 주로 인허가 법률 검토. 네네. 민원 관련 법률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 관련돼서 분쟁이라든가 대부분 공무원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정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상한 법 들고 들어오면 그거 논리 깨버리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럼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그렇죠. 법을 잘 알고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을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양한 법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주로 주된 법을 다루시는 것들은 변호사들은 상법, 민법, 형법 이게 거의 기본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는 행정법을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원은 행정법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뭐 환경 관련된 법률들이라든가 뭐 대기집진에 관련된 법률 이런 것들은 변호사들이 딱 알 수가 접근하면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생소해. 일단. 생소해. 이제 뭐 거기 안에서 또 우리가 뭐 시행령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되면 공학적 내용들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변호사들 문과잖아요. 저는 이과 출신. 와. 진짜 교수님이신데 공학 교수님. 혹시 의학 장난 아니다. 쪽도 해본 적 있어요? 의학 분쟁도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 접근을 하기가 저는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 동생이 이거 네.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아파요. 아픈데 이제 그런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네. 그 의료 분쟁까지는 아닌데 네. 이게 병원에서 네.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오!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실제로 그 내역서를 쭉 받아보면 거기에 의료 행위가 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의료 행위는 그 복지부에서 딱 정해놓은 고시 내용대로 음. 그 행위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걸 청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 청구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안 했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근데 이게 어. 단어를 얘네들이 그러니까 네. 의학 용어를 쓰잖아요. 네. 맞아. 그냥 뭐 반창고 붙였으면 해도 되는데 어. 무슨 처치. 맞아. 이렇게 써요. 어렵게. 처치를 당했나? 근데 그러면 뭔가 느낌이 대박. 이게 네. 비용이 너무 좀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하면 볼 필요가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 근데 봐도 내라고 하니까 그냥 내고 오잖아. 보통 사람들은. 그치. 근데 어떻게 그걸 캐치하신 건지. 방금처럼 반창고를 붙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단순 처치로 들어가요. 어. 근데 반창고를 붙이기 전에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드레싱이 있으면 드레싱을 네네. 달아주거나 이러면 또 다른 명목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른 명목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행위들이 나와 있어요. 1번 뭐 해야 된다, 2번 뭐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안 해요. 요양병원 같은 데서 식사하는데 뭐 가족들이 간병하는 경우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밥을 가족이 주는데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밥 줬다고 청구.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조심해야겠다. 직업상 그게 보이잖아요. 병원에 얘기했죠. 다시 청구해서 왔습니다. 확실히 네. 아는 게 힘이네. 그러네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김동현 행정사님도 주특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거 주로? 주특기라기보다 일단 네. 들어오면 다 해봤고 1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주로 신기하게 이 네. 지방계약법 그 행정심판 행정심판? 네네. 행정심판이라면 좀 생소해서 그런데 네. 어떤 걸 행정심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처분이라고 하시는 건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처분. 근데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공권력의 행사인데 네네. 그 공권력의 행사가 부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나한테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맞았는데 나 억울해. 나 억울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소화시켜서 소송까지는 가지 말자. 아. 그렇게 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행정심판이라는 제도. 이 사람이 억울한지 진위 여부도 또 판별하고.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잖아요. 식당에서 애들 술 줘가지고 네, 네, 문 닫으면 네. 그런 걸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저는 신기하게 원래 그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처음에 강원도에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어. 지방계약법 거기는 이제 관급 공사나 아니면 뭐 관급으로 하는 뭐 용역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여기다 입찰을 하고 낙찰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낙찰자가 돼도 이 사람이 제대로 계약 이행을 안 하면 부정당업자라고 해가지고 그 계약을 막 제한하거든요. 너 다음엔 이제 못해. 막 이제 입찰하지 마. 이제 이래버린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봤어요. 지금 이천이나 요런 데도 이 시청에서 하시는 뭐 지자체에서 하는 뭐 이제 입찰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택지지구도 입찰이고요. 그렇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내가 2순위인데 요 1순위가 자격이 없다거나 네네. 아니면 내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네. 재밌네요. 제가 좀 재밌는 자료를 사실 뒤에 갖고 와봤어요.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노무사가 하는 일을 행정사도 할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 이걸 처음 알았어요 오늘. 사실 이 공인노무사법에 있는 법령에 따라서 원래 노무사가 업무 제한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는 요청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네. 현재까지 대법 판례가 나온 거에서는 변호사와 행정사는 노무사가 실행하고 있는 업무의 99%나 혹은 90% 정도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노무사회가 고발을 이어간대요. 저 무죄 처분 받았어요. 이거 무죄로 끝났나요? 네네. 다 무죄 처분 받았습니다. 대법 판례도 다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말이 좀 이 제목이 신기한 게 행정사 업무에도 해당하면 네. 노무사 업무 수행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행정사법 제 그 시행령 제 2조에 보면은
행정관청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의 대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 그 대행 목록 안에 노무 업무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노무사도 서류를 제출하는 게 행정기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아직까지 약간 논쟁이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입법부에서 저번에 검찰하고 수사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경찰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찰은 행정안전부 산하지청에 있는 청사거든요. 청사. 그럼 얘네들이 행정청 산하에서 직접적인 인사권을 갖다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들어가는 서류도 저희가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해서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니까 법무사가 작성했던 서류들이 지금 이제 작성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아, 법무사 일이 또 행정사 일로 넘어온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건데 고소고발 진정서를 법무사가 경찰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와. 변호사 업무도 행정사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소송 수행은 못합니다. 소송 수행은 못한다. 변호사 형님 건 못 건드는구나. 건들면 안 돼요. 확실하고 변호사는 별거 못 건드는 거 있어요. 똑같은 게 이제 변호사도 인허가 대리 업무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변호사 형님들도 저희 업무 못 건드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변호사 형님들도 저희 업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법무사과 중에 못 건드는 건 이제 등기. 그쵸. 명확히 대리권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저희가 그쵸. 손을 못 대요. 그쵸. 네. 등기소는 들어갈 일이 없다. 등기는 셀프는 게 일반인도 등기 업무를 반복하면 고발 대상입니다. 네. 진짜? 셀프 등기 셀프 하는데. 등기를 반복하면. 자주 진짜? 반복하면. 네. 그리고 남의 거 자주 해주면. 신기하네요. 그래서 셀프 등기 하더라도 자기 것만 해야 돼요. 네, 자기 것만 해야 됩니다. 네. 이방사